캐나다 신규 이민자들의 평균 연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이민자 소득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이민자들의 연간 중위소득은 3만 $100로 1981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신규 이민자 소득 최고치는 2017년도에 2만 $6,500였으나 불과 1년 만에 평균 연소득이 3,600달러 늘어나면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통계치는 캐나다에 입국한 신규 이민자들의 1년치 중간임금을 측정한 결과로 통계청은 매년 신규 이민자들의 소득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캐나다인의 평균 연소득은 3만 $7,400로 여전히 이민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풀이했습니다. 반대로 비영주권이나 거주 허가 취득을 통해 캐나다에서 사전 정착 경험을 쌓은 이민자들의 소득 수준은 훨씬 높았는데 스터디 퍼밋과 워크 퍼밋을 통해 이민한 이들의 중위소득은 각각 4만 $4,000와 3만 $9,100로 가장 높았으며 이 두 그룹은 연간 소득 조사에서 캐나다인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언어 능력 수준과 이민 이전의 직업 경험 그리고 다른 정착 경험 등의 요인들이 이민자들의 높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예년에 비해 2017년에 캐나다로 온 이민자들이 직장 경력 또는 유학 경험이 있거나 이민 전 난민 신분을 주장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설자리를 잃은 오프라인 기반 사업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합니다. 라비칼론 일자리 경제 회복 혁신부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1,500여 개의 중소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점 개설과 확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런칭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BC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총 $1,200만 투자하여 사업체들의 매출 증대, 경쟁력 강화 및 성장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매업과 관광업, 그리고 레스토랑과 같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을 포함한 사업주들은 신청 시 각각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자는 온라인 인벤토리 시스템 생성과 광고 비용,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입 비용 및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 포함 다양한 온라인 관련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BC주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하고 2019년 또는 2020년에 $3만 이상의 매출을 창출했어야 합니다. 또한 BC 거주 직원 수가 149명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여러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BC주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규모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부로 온라인 개설 지원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체들은 www.launchonline.ca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3대 배달앱 중 하나인 스킵더디시가 BC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새롭게 부과합니다. 스킵더디시는 3일 성명을 통해 BC주에 거주하는 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주문 건당 99센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BC주 정부가 지난 12월 식당 배달앱 수수료를 15% 상한 제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에 따른 일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부담되는 이 조치는 배달앱 수수료 제한 정책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임시적으로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수수료 제한 정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BC주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나서도 3달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스킵더디시는 식당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모든 음식점에 대해 주 전역에 걸쳐 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식은 업계를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한 한편 스킵더디시가 자사 앱에서 음식 주문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달앱 경쟁사인 우버이츠와 도어대시는 모두 오랫동안 서비스료를 부과해왔으나 아직까지 스킵더디시와 같이 요금 인상을 연기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버나비와 서리에서 12시간 사이에 2건의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RCMP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8시쯤 버나비 번크릭 라빈파크 인근 포틀랜드 스트릿에서 3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총성을 입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살인사건 전담팀 IHIT는 4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는 32세의 크리스 캐노 씨였으며 그는 경찰에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나비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약 12시간이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쯤에는 139A 스트리트 인근 한 주택에서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여성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고 4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HIT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 인물을 노린 총격으로 보이지만 그 대상이 이번 총격으로 숨진 20대 여성이
상황이었는지 아직 확실치 않으며 지난 몇 주에 걸쳐 있었던 다른 총격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아직 조사 중이라고 IHIT는 밝혔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올해 들어서 메트로 밴쿠버에서 일어난 5번째와 6번째 총격 살인 사건인데 버나비 RCMP는 지난 1년간 버나비에서는 6건의 칼부림, 9건의 총격 사건, 그리고 갱 관련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갱과 관련된 범죄가 약 30% 늘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